네, 안녕하세요. 말선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잖아요.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뭐 월세를 밀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서로 간에 매매를 하다가 뭐 계약금을 줬는데 뭐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임차를 줬는데 월세는 안 내고 도망갔다든지 뭐 인테리어를 했는데 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업자가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쨌든 금전관계에 살면서 금전관계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금전관계에 의해서 뭐 압류도 하고 가압류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다뤄볼 기회들도 많이 없으시고 이런 거가 사실 좀 등기부상에 많이 찍혀 있긴 한데 이런 애매한 부분들 뭔지 잘 모르실 확률이 많잖아요.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영상을 찍을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그 지방 쪽에 그 부동산을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그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좀 맡겼는데 제가 이제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이쪽에서 경상남도 지역인데요.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인테리어 뭐 이제 순고를 통해서 이제 업자를 선정을 하고 거기랑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이제 업체가 좀 일을 진행을 안 하고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일으켰어요. 그래 제가 요즘에 좀 유튜브 한다고 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니까 일을 진행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계약금을 달라, 뭐 현금을 달라 해서 뭐 제 나름대로는 확인을 하고 세금 계산서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돈을 좀 지급을 했는데 일이 진행이 안 돼서 결국엔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이제 이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사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어떤 금전관계가 지금 문제가 얽혀져 있는지 몰라서 일단은 제가 돈을 보낸 이제 통장을 좀 한번 가압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통장 가압류를 해놓고 이제 본안 소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이제 뭐 보시기에는 좀 간접 경험을 하시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제가 간접 경험도 좀 시켜드리고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 있죠. 제가 요 전자소송을 통해서 셀프로 해서 요 부분을 가압류를 해볼 거예요. 이제 진행이 매끄럽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전 써놨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 일단은 뭐 이런 게 좀 영상 찍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제 상황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이 영상을 찍어 놓고 다시 모자이크로 또 이 개인정보 부분을 또 삭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영상이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좀 이런 경험이 쉽지 않은 경험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기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서류 제출로 들어가 가지고요 민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민사 신청으로 들어가서 민사 가압류 신청서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본안 사건 없음으로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동의 진행하시고 당사자 작성 누르시고 여기서 저는 일단은 어떤 걸 가압류를 할 거냐 채권을 가압류할 거예요. 일단은 부동산도 가압류할 수 있고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사람의 뭐 부동산 같은 거를 조사한 게 아니고 제가 통장으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그 통장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가압류하면 여기 채권 가압류라고 찍히죠. 그래서 청구 금액은 제가 돈을 지금 인테리어 한 중간까지 해서 한 382만 2천 원을 일단 그 사람한테 보냈는데 일단 청구 금액은 이 부분 보통 이자 같은 게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분 감안해서 한 420만 원 정도 청구를 해보겠습니다. 피보전 권리는요. 피보전 권리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권, 이렇게 해서 피보전 권리 적고요. 382만 2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이렇게 피보전 권리 적었고요. 저희 권리를 적는 거예요. 저희 권리 적었고요. 저는 이제 대전에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을, 동과 관련된 부분은 제 영구 관할 법원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으로 적었고요. 목적물수는 한 건이고요. 여기는 지금 피보전 권리의 유형이 있는데 지금 저의 유형에 맞는 게 지금 이쪽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 없음으로 체크를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내면 되는 것이고요. 넘어가고 등기촉탁 수수료도 나중에 내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선담보도 이거는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선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일단 나중에 보증명령을 통해서 보증서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는요, 당사자 작성을 하는데 일단 여기 보면 당사자 각 1인 있고 다수채권자 다수채무자 이제 혼합이 있는데 각 1인으로 체크를 하고요. 여기 채권자는 여기 보시면 내 정보가 일단은 이 사이트에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내 정보 가져오기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서 전부 다 입력이 돼요. 그래서 등록을 누르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죠. 한 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는 지금 제가 이제 법인으로 들어갔죠. 채권자는 법인으로 들어갔고요. 채무자는 자연인으로 국적은 한국이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저에게 이제 좀 이렇게 돈을 편취한 사람에 할 거니까요. 이걸 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됐죠? 이렇게 정보, 알고 있는 정보 이렇게 별표 있는 부분 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시는 부분은 이제 별표 없는 부분은 모르시는 부분 안 넣으셔도 되고요. 알고 있는 부분은 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압류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3채무자가 있어요. 제3채 이제 통장을 가압류할 거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은행이 됩니다. 은행. 그러면 은행은 법인이고요. 여기는 BNK 부산은행 그리고요. 여기는 대표이사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는 이제 여기 BNK 은행 주소 인터넷에 검색해서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 남구 이렇게 하면 부산은행 본점 나오죠.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는 대리인은 이제 변호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신청 취지 및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면요, 신청 취지 및 이유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있는 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이제 신청 취지 별지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신청 취지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채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는 신청 취지 별지만 넣으면 돼요. 별지를 한번 첨부해야 되는데 별지는 이렇게 첨부해 보겠습니다. 한글로 만들어서 첨부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별지를 넣으면 되고요. 이 별지 내용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볼까요? 별지 내용은 어떻게 넣느냐 보세요. 별지 내용은 이렇게 넣습니다. 별지 한글로 쳐서 가압류할 채권의 목록,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반환 청구권 중 아래 정한 순서에 따라 청구 금액 420만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서 이렇게 넣습니다. 1번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는 압류되지 않은 예금, 2번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는 다음 순서에 의함 해서 좀 넣고요. 같은 종류의 여러 계좌가 있을 때는 계좌번호가 빠른 순서 이렇게 했고, 이 채무자의 알고 있는 계좌번호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지를 일단 넣었고요. 그리고 이 별지를 넣은 거고요. 이 별지를 넣어서 나머지 뭐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첨부하셔도 되고, 신청 이유를 이쪽에다가 직접 쳐셔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작성해 놓으신 걸 이쪽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뭐 실제 사건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어떤 파일 첨부 한번 해볼까요? 파일 첨부 신청 이유, 저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신청 이유를 넣습니다. 일단은 요 작성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등록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 등록 누르시고, 그러면 목적물 한 건 해서 여기 목적물 기본 정보가 있잖아요. 목적물 기본 정보에는 여기다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뭐 95 빵빵빵빵 이렇게 해서 1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임의로 넣어보겠습니다. 청구 금액은 420만원, 420만원 이렇게 넣고요. 등록을 누릅니다. 이 돼 있으니까요. 돼 있는 데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요 위로 들어갔죠? 이렇게 넣고, 입증 서류는 보시면 입증 서류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이니까 공사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뭐 입금 확인서, 입금 확인증, 그 다음에 뭐 공사가 안 됐다라는 이런 뭐 사진 같은 거, 그리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통장 사본이라든지 뭐 채무자랑 뭐 사건이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통화 내역 같은 거, 이런 거 좀 정리해서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가압류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 인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도, 만약에 채무를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문자로든 뭐 대화로든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입증 서류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뭐 다른 부분은 그거에 맞게 입증 서류를 지금 제가 요 위에서 주장하는 내용, 이 신청 이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이쪽에다가 증거 서류를 넣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명 서류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소명 서류 같은 경우는, 이 첨부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 보면 뭐 진술서는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가압류 진술서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작성을 누릅니다. 작성을 눌러서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여기서 질문에 대해서 쭉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채무자가 신청권의 척부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 인정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하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진술서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쭉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넣어서 첨부를 합니다. 첨부. 이렇게 첨부를 하면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좀 넣고, 뭐 필요한 거 여기 진술서 뭐 이런 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목록에 추가를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넣고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이렇게 딱 보여줘요. 이렇게 미리 보기로 가압류 신청서, 진술서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기 제가 이거를 파일로 넣었기 때문에 다 이게 딸려서 들어온 거예요. 신청 이유 이렇게 해서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왔고요. 별지 목록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도 들어왔고, 여기 법인당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해서 문제가 없으면 확인 완료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임의로 좀 작성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오늘 요거를 제출을 할 겁니다. 제출할 내용을 한번 해서 제출해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지금 아마 모자이크가 처리가 돼야 될 겁니다. 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보여드리고,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분은 최대한 모자이크를 해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일단은 채권자, 제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권자로 들어와 있고요. 채무자, 제3채무자 들어와 있고요. 신청 취지는 이렇게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420만원. 인테리어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신청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쭉 적었어요. 이렇게 당사자의 지위,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채무자의 공사가 미이행됐다, 계약해제가 계약해제 및 반환 요구를 한다, 그리고 피보전 권리는 어떤 게 있다, 그리고 이 보존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보존의 필요성, 이렇게 해서 결론해서 이 신청에 이르게 됐다라는 내용을 썼고요. 이 증거 소명 방법에 대한 증거 서류 넣었고요. 이제 첨부 자료로 가압류 신청 진술서랑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이렇게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첨부해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완료. 그러면 인지액이 9,000원이 나와 있고 송달료가 49,5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납부 방식은 가상계좌로 낼 거고요. 일단 인지액은 수수료 개념이니까요. 예, 이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납부 당사자 선택해서 여기서 제 법인이니까요.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체크하고 등록하고, 납부인도 채권자 다 동일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보관료 납부인과 동일 이렇게 누르고 등록하고, 이제 환급계좌랑도 동일하다고 체크하고요. 핸드폰 번호도 넣고, 이제 환급은 문자 메시지로 달라, 통지는 이렇게 넣고요. 법원 보관금은 이렇게 보통은 그 법원에 이 은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선택을 해야 수수료가 없어요. 다른 은행은 보통 은행이 가보면 법원에 거의 신한은행과 농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한은행으로 선택을 합니다. 신한은행 선택해야 소송비용 납부 이렇게 누르시고, 보안금 납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정명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증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민사 가압류 신청서 이렇게 문서 제출 쭉 됐고요. 소명서류, 첨부서류 다 넣었고요. 납부금액 58,500원. 문서 제출 누릅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증서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인증서 번호해서 확인 누르면 이제 제출이 됩니다. 자, 민사 가압류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일단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재판부는 아직 미배당됐고, 이제 배당이 되면,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여기가 이제 배당이 되는 거예요. 사건명 채권 가압류고요. 가압류 신청서 제출자는 주식회사 써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상계좌를 이용한 이 가상계좌 번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58,500원. 자, 이제 영상이 끝나면 이제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수증을 필요하신 분은 접수증을 출력하시고, 가상계좌 정보를 출력해서 한번 저는 이거를 출력을 해 놓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의 사건에서 이렇게 조회해보면 나오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민사 가압류 신청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처음 보시면 아마 좀 어렵게도 느낄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해보시고, 이런 거 이제 보통은 뭐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이게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모든 이제 웬만한 부동산 관련 무슨 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혼자서 셀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전부 다 신청을 하고, 뭐 경매 신청도 이쪽에서 하고, 뭐 웬만한 건 아마 제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실패한 적도 없고 항상 모든 사건을 다 승소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기 뭐 쉽지 않은 이런 영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제가 개인정보를 잘 가려야 될 텐데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영상을 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